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 중 하나가 짜다는 평가였다. 12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했는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것이다. 목젖까지 올라오는 짜증을 꾹 참으며 민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시댁의 첫 제사. 민지는 이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요리책을 뒤적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심지어 시댁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김영숙은 지켜만 볼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민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 정현은 아침에 잠깐 거들다가 나는 이런 거 잘 몰라라며 곧 텔레비전 앞으로 사라져버렸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영숙 씨가 잘 가르쳤나 봐요. 큰 고모가 제사상을 보며 칭찬했다. 영숙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가르친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배우더라고. 민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리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어렵게 생각 말라며 말로만 대충 설명했을 뿐이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홀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시집살이를 못 견디지. 우리 때는 어땠냐? 시어머니 눈치, 시아버지 눈치에. 작은 고모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생각했지만 곧 다시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우리 민지는 착해서 괜찮아. 첫 제사부터 이렇게 잘하니 앞으로 든든하네. 영숙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민지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하는 어조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지는 거실로 나왔다. 모두가 담소를 나누는 동안 아무도 민지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 민지는 조용히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차와 과일을 내왔다. 여보, 좀 쉬지 그래. 정연이 민지를 불렀다. 민지는 겨우 소파 끝자리에 앉았지만 곧 영숙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민지야, 차 좀 더 타오겠니? 민지는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는 뜨거운 차를 준비했다. 결혼 전 꿈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급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민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제사와 명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는 얼굴로 다시 거실로 향했다. 영숙은 이웃집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우리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지던지. 첫 제사부터 완벽하게 차려냈어. 민지가 차를 내오자 영숙은 더욱 우쭐해졌다. 이것 봐, 우리 며느리 솜씨. 커피도 이렇게 예쁘게 내려. 친구들은 부러운 듯 민지를 쳐다봤다. 정말 복받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제 할 일도 안 하는데. 민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자랑이 이어졌다. 우리 시댁은 대대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왔어. 시집 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제사상 차리는 법이지. 그래도 요즘은 다들 도와줘야지. 며느리 혼자 다 하게 하면 안 되지. 한 친구의 말에 영숙은 못 들은 척 화제를 돌렸다. 아이고, 이건 여자의 몫이야. 남자들이 무슨 부엌일을 하겠어. 우리 때도 그랬잖아.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이 말을 들었다. 여자의 몫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결혼 전 정현은 우리는 평등하게 살자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시댁에 오자마자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정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평소처럼. 근데
어머니 친구들 왔다 갔어? 응. 어제 제사 이야기하면서 한참 이야기하시더라. 민지는 말을 아꼈지만 정현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여보, 나 혼자 제사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다음부턴 좀 도와줄래? 정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어머니도 남자는 제사상에 손 떼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건 옛날 말이야. 요즘은 다 같이 준비해.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시해. 내가 좀 적응해줘야지. 민지의 가슴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영숙이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작은 집 제사가 있어.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줘야 해. 민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이번 주에 또요? 그래, 작은아버님 제삿날이야. 큰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일주일에 2번씩 제사라니. 게다가 시댁의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 집 제사까지 도와야 한다니. 어머니, 저도 직장이 있어서. 아이고,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가족이 우선이지. 너무 개인적인 것만 챙기면 안 돼. 영숙의 강압적인 말투에 민지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현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뿐이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안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 여보, 난 일주일에 2번씩 제사 준비할 만큼 시간이 없어. 게다가 다른 집 제사까지. 그냥 이번만 도와드려. 앞으로는 얘기해볼게. 민지는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작은 집 제사도 역시 민지 혼자 주방에서 상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구경만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는 점점 자신이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자의 몫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집안일과 제사 준비가 그녀에게 떠맡겨졌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주변에 자랑했다. 민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와 정현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민지는 12번이 넘는 제사를 혼자 준비했다. 본가 제사뿐만 아니라 친척집 제사까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차출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 민지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출근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추석 제사 음식 준비 목록을 작성하고 장보기 계획을 세운 탓이었다. 민지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의 물음에 민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추석 준비하느라 좀 그래요. 시댁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같이 하던데. 민지는 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직장 동료들은 현대적인 가정에서 자라 제사 문화의 불평등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추석 당일 민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 정현은 간간히 도우려 했지만 영숙이 들어올 때마다 슬그머니 거실로 빠져나갔다. 남자가 부엌에서 뭐 하는 거야? 나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너라.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명의 고모와 작은아버지 가족, 그리고 정현의 사촌들까지.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민지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민지는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고 정리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큰 상에 둘러앉았다. 민지는 끊임없이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랐다. 민지야, 너도 이제 좀 앉아서 먹어. 정현의 사촌이 자리를 내어주려 했지만 영숙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괜찮아. 민지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이따가 먹을 거야. 민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겨우 식탁 끝자리에 앉아 찬밥을 먹을 수 있었다. 우리 민지 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차려냈어. 큰 고모의 칭찬에 영숙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민지가 손이 야무져. 시집 와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법을 다 가르쳤지.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사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떠들었다. 아무도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문득 자신의 친정 명절이 떠올랐다. 친정에서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남녀 구분 없이 도왔다. 아버지는 김치전을 굽는 솜씨가 좋았고 오빠는 항상 설거지를 자청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지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피로로 푸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민지는 정연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난 정말 지쳤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정연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 친정은 모두가 함께해. 아빠도, 오빠도 다 도와. 우리 집은 달라. 우리 엄마 원래 저래. 넌 그냥 적응하면 돼.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댁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딸, 건강은 괜찮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그냥 명절이라 좀 바빠서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혼 2년 차, 민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끊임없는 제사와 명절 준비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까지 생겼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영숙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에 가더라. 우리 때는 아파도 참고 이랬어. 영숙의 말에 민지는 더 이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정현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점차 무심해졌다. 여보,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어느 날 아침 민지는 직장에 출근하다 현기증으로 계단에서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음 주 주말에는 또다시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다. 영숙은 벌써부터 준비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민지야, 이번 제사는 특히 중요해. 큰 집 식구들이 다 온대.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안 좋아. 조금 피곤한 거지. 영숙은 민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준비 사항을 늘어놓았다. 정현은 옆에서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사 전날 민지는 열과 현기증으로 힘겹게 장을 봤다. 집에 돌아와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점점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손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민지야, 왜 이렇게 느리게 해? 내일까지 다 못 끝내겠다. 영숙의 재촉에 민지는 더 서두르려 했지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부엌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함께 의식을 잃은 민지. 정현은 급히 민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단 결과는 심한 탈수와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였다. 부인께서 무리하셨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달랐다. 하필이면 제사 전날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시댁 체면 다 깎이겠네. 영숙은 병실에서 나오며 불평했다. 정연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퇴원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병원을 나왔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 냉랭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늦었네. 난 벌써 준비 시작했어. 민지는 약해진 몸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영숙은 몇 가지 재료만 손질해 놓은 채 대부분의 일을 민지에게 밀어뒀다.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아니, 그럼 오늘 제사는 어쩌라고? 큰 집 식구들 다 오는데. 민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다. 정연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민지의 말에 정연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다. 그저 가끔 물이나 약을 가져다 주는 정도였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민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제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민지는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던졌다.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이미 약해진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영숙은 이런 민지를 보며 혀를 찼다. 아직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너 나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쓰러졌던 일, 의사의 경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신경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한계점을 넘어섰다. 어머니,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어제 병원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도와줬잖니. 나도 힘들어. 도와줬다고? 민지는 속으로 비웃었다. 영숙이 한 일이라곤 고작 식재료 몇 개를 씻어놓은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도와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저한테 떠넘기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뭐라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있는 거니? 정연이 급히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의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네, 대들고 있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어제 병원에서 쓰러졌는데도 오늘 제사 준비하라고 강요하시고 그러면서 체면 운운하시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숙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이게 무슨 폐륜적인 소리야. 시집 와서 제사 준비하는 건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야. 당연한 의무요? 제가 이 집의 노예로 팔려온 줄 아세요? 저도 직장 다니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 해야 하죠? 정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둘 다 진정해.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민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뭘 했어? 지금까지 나 혼자 모든 일을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우리 엄마 원래 저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정연은 말문이 막혔다. 영숙은 더욱 격분했다. 보람도 없이 키운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건강이 망가질 때까지 일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가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서다니.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영숙은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그럼 내가 집을 나가든가. 이런 며느리 없는 게 나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가방을 꺼내 몇 가지 필수품을 넣기 시작했다. 정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따라갔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대로 집을 나갈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정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다.
진정해.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아니, 이건 처음이 아니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민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민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민지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정어머니 박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야기해도 돼.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친정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12시간을 꼬박 잤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제대로 쉬지 못했던 몸이 드디어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끊임없는 제사와 집안일,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남편의 방관까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고 나왔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은 다들 함께 나눠서 하는 시대야. 너무 참았구나. 민지의 아버지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서도 내가 설거지하고 요리도 돕잖니. 남자라고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 민지는 부모님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혼자 견디며 이게 정상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이제야 확신을 얻었다. 한편 민지가 집을 나간 후 정연의 집은 혼란에 빠졌다. 영숙은 며느리가 정말 나갈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했다.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대들더니 집까지 나가다니. 하지만 정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소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 우리가 민지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어머니를 탓하는 거니?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연의 말에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고 정연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잘 지내? 언제 돌아올 거야? 민지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어.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민지가 친정에 머문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정연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민지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친정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민지야, 정연 씨가 또 전화했더라. 순자가 부엌에서 딸에게 말했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돌아가면 또 똑같을 것 같아서. 그렇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대로 계속 친정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하든 다시 돌아가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한편 정연의 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지가 없는 동안 정연은 처음으로 집안일을 직접 해보기 시작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실감했다. 아들, 그냥 음식 배달시키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영숙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정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민지가 매일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야 그걸 알게 됐네요. 영숙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다. 정연은 점점 더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할까요? 정연이 저녁 식사 후 영숙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왜?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내가 미쳤니?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했어요. 민지가 병이 날 정도로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악당이 되잖니.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정연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요. 요즘은 부부가 함께 나눠서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내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으니까요. 영숙은 아들의 결연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평생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누려왔다. 이제 그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럼 너희 조상님들은 어쩌고? 제사는 누가 지내? 간소화해서 지낼 수 있어요. 아니면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든지요. 하지만 더 이상 민지 혼자 모든 걸 준비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정연의 단호한 태도에 영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영숙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고 부엌 도구를 준비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오늘이 작은 집 제사 아니니? 내가 준비할 거야. 정연은 놀랐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기로. 내가 안 지내면 내가 지내면 되지. 우리 집안의 전통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끊어. 영숙은 고집스럽게 제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칼을 다루다 손을 베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 허리를 삐끗했다. 정연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영숙은 완강했다. 그녀는 점심도 거르고 계속 음식을 준비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땀이 비오듯 흘렀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안 돼. 오늘 제사는 꼭 지내야. 그 순간 영숙은 갑자기 주저앉았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연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영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 증세를 보였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동안 정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사 준비하다가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민지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 해도 사람의 건강은 가장 중요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연이 지친 표정으로 민지를 맞이했다. 와줘서 고마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다. 영숙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쇠하고 약해 보였다.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에 영숙이 눈을 떴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예상치 못하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야, 내가 왔구나. 병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정연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내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 민지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다 내 탓 같아요. 아니야. 내 고집 때문이야. 내가 직접 제사 음식을 만들어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새 내가 그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네. 민지는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영숙은 쇠약한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는 동안 정연이가 집안일을 다 했어. 그 애가 많이 변했더구나. 며칠 후 영숙은 퇴원했다. 민지는 잠시 시댁에 머물며 영숙의 간호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다. 어머니, 제가 불만이었던 건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도움을 청해도 여자의 일이라며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네. 시대가 변했는데. 정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정연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영숙도 민지에게 무조건 모든 일을 맡기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다음 주가 너희 아버지 제삿날인데 우리 다 같이 준비해볼까? 민지는 놀랐지만 영숙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함께 준비해요. 제사 당일 세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정연은 장을 보고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을 도맡았고 영숙은 자신이 잘하는 요리를 맡았다. 민지도 부담 없이 자신의 역할을 했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 가족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정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영숙은 민지와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영숙 언니, 정연이가 왜 부엌에 있어? 남자가 부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작은 고모의 말에 영숙이 대답했다. 왜 안 돼? 요즘은 다 함께하는 시대야. 나도 많이 배웠어. 고모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영숙이 선언했다. 오늘은 다 같이 음식을 나르고 치우자. 왜 민지만 해야 하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모두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접시를 치우고 고모들도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네. 큰 고모가 놀란 듯이 말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시댁 제사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제사는 여전히 지냈지만 더 이상 한 사람의 부담이 아닌 가족 모두의 일이 되었다. 심지어 영숙은 이웃 친구들에게 이런 변화를 자랑하기까지 했다. 요즘은 우리 아들이 요리도 잘해. 며느리한테 배워서 제사 음식도 준비한다니까. 민지는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었지만 영숙은 빠르게 자신을 바로잡았다. 어느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가 말했다. 영숙이 너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혼자 부엌에 세워놓고 있었을 텐데. 영숙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배우고 있어. 사람은 늙어도 변할 수 있나 봐.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는 옆에 앉은 정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함께 이겨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영숙이 쓰러진 사건은 역설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시대는 변했고 가족의 형태도 변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이제 민지의 집에서는 더 이상 여자의 몫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